자,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입니다. 라고 하는 이 단원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 가장 기본적으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걸로 대표되는 이제 고차 방정식을 풀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차 이상의 방정식을 우리가 고차 방정식이라고 불러. 1차하고 2차에 대한 풀이를 기반으로 3차를 푸는 건데, 사실 1차하고 2차 방정식 사이의 연결고리는 크게 없어 보이죠? 풀이가 완전 다르잖아. 근데 2차하고 3차, 4차는 사실은 결이 좀 비슷비슷한데, 특히나 3차하고 4차는 풀이 방법이 거의 같다. 고차 방정식들은 풀이 방법이 거의 같다. 그래서 방정식에서는 우리가 이제 해를 찾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이제 하는 방법이 뭐냐면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방정식을 풀 거다. 자, 한번 3차다라고 하는 애를 상상해 보자. 차수의 이제 방정식의 기본 형태를 알아야 되니까 3차 방정식이다, 4차 방정식이다라고 하는 이름은 어떻게 붙는 거야, 우리? 이름 붙기는 3차 방정식은 자, 이렇게 씁니다. 3차 항이 반드시 존재하는 문자 하나에 관한 방정식. 그러니까 최고차가 3차여야 되니까 자, A는 0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생긴 게 3차 방정식이에요. 4차 방정식은 이제 여기가 4차 항이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생긴 게 이제 4차 방정식이 돼요. 방정식에서는 우리가 찾는 게 대입하면 0인 걸 만족하는 해나 근을 찾는 건데 3차 방정식의 인수분해된 모습은요. 자, 첫 번째, 자, 여기 A에, 자,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요. 자, 이런 형태. 그래서 근은 알파 또는 베타 또는 감마다. 자, 이렇게 되는 형태. 다음, 두 번째는,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근이 중근이 되는 형태. 그래서 중근과 하나의 실근.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완전 세제곱도 있어요. 많이 나오는 글은 아니지만 완전 세제곱도 있다. 자, 네 번째는 하나의 실근과 허근인 형태가 있어. 허근. 자, 위에 있는 1번과 다른 건 뭐냐면 자, 요 2차에서 판별식이 0보다 작은 형태인 하나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을 갖는 이런 형태까지 있다. 이게 우리가 3차 방정식에서 다루는 근의 종류야. 항상 3차부터는 실근과 허근, 우리가 2차에서도 서로 다른 두 허근을 이야기했었잖아. 그치? 3차 안에 2차가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기본적인 해석의 틀은 이렇게 되는 거야. 해석의 틀은 1차 곱하기 2차는 0꼴을 이야기할 때 여기에 나와 있는 1차에서는 실근이 이미 하나가 나온 겁니다. 실근 하나. 그럼 여기에 있는 2차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와서 총 3개의 실근이 될 거냐. 2차에서 중근이 나와서 총 2개의 실근이 될 거냐. 2차에서 허근이 나와서 실근 하나와 허근 2개가 될 거냐. 이런 큰 틀이라는 뜻이에요. 1차와 2차로 3차 안에 2차가 있는 이 해석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올 거니? 3차인 요 식을 어떻게 1차와 2차로 올 거니? 어떻게 올 거니? 인수분해,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를 통해서 오겠지.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3차에서는 반드시 대입하면 0이 되는 1차가 있다. 반드시 대입하면 0이 되는. 그러면 인수정리가 뭐였어? 인수정리. 어떤 방정식 fx가 x-a라고 하는 1차식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 fa는 얼마다? 0이었지. 그러면 이 1차의 인수를 찾아라. 1차의 인수를 찾으려면 어떻게 한다? 대입하여 0이 되는 애를 찾는다. 이 3차식에 대입하여 0이 되는 애를 찾는다. 반드시 있다. 우리가 풀어야 되는 3차에서는 반드시 있다. 걔를 반드시 찾아라. 그럼 걔가 어디에 있니? 대입하면 0이 되는 게 어디 있었어? 우리 인수정리할 때. 주로 풀마 1이나 풀마 2를 대입해서 했었지? 근데 실상은 풀마 1, 2에서도 안 보이면 어디에 있다? 지금 이렇게 서로 다른 1차식 3개로 인수분해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알파 대입했으면 0이고 베타 대입했으면 0이고 감마를 대입했으면 0이었겠지? 그러면 걔네들이 어디 있다? 이렇게 셋을 곱한 애가 상수항에 있지. 상수항.
자, 그래서 정확하게는 대입하여 0이 되는 그 대입하여 0이 되는 애는 어디 있다? 상수항의 약수. 상수항의 약수 중에 있다. 거기에도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그런데 요 A라고 하는 애의 존재는 뭐냐? A라고 하는 애가 여기 들어가서 AX-알파가 될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가서 AX-베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A분의 알파 또는 A분의 베타 또는 A분의 감마가 0이 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요 최고차항 A의 약수 분의 상수항의 약수가 정확하게는 0입니다를 찾는 소스야 이게. 근데 여기까지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풀마 1이나 풀마 2를 대입하면 1이라고 하는 애는 모든 수의 약수니까 풀마 1을 대입하고 짝수로 나와 있으면 2를 대입하고 홀수로 나와 있으면 1이 아니고 2가 뒤에 있는 항이 여기 상수항이 홀수라면 짝수로 인수를 가질 수가 없으니까 3을 대입하는 이런 순서적인 우선순위를 갖고 있다. 자, 대입하면 0이 되는 찾는 인수 정리를 이용한 풀이 기억납니까? 몇 개 풀다 보면 얘는 어렵지 않게 기억이 날 겁니다. 그래서 인수 정리를 이용한 3차, 4차 방정식을 풀 건데 자, 0입니다를 만족하는 애가 여기 있다. 풀마 최고차항 계수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 까먹을 수 있으니까 체크 하나 해놓으세요. 대입하여 0이 되는 걸 무조건 찾아야 되니까 어디에 있니? 0이 되는 애는 여기 있다. 자, 4차 방정식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입하여 0입니다를 풀어서 3차를 또 풀기도 하지만 독특한 4차를 푸는 게 있는데 그 중에 요 보기차 방정식이라고 불리는 녀석. 자, 우리가 보기차식의 인수분해를 했었기 때문에 요 보기차 방정식도 그 인수분해를 알면 저절로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문제들을 이제 몇 개를 풀어보면서 어떻게 푸는지를 복기를 하시면 돼요. 자, 다음에 3차 방정식을 풀어보자. 자, 3차 방정식의 해를 구해 볼 겁니다. 자, 1번. 인수분해가 완료가 됐어요. 얘. 각각을 0 만드는 해. 1번 누구? x는 2 또는 2분의 5 또는 3. 자, 해석하는 거 무난하죠? 자, 2번을 보면 1차와 2차로 되어 있는데 x 더하기 2를 0으로 만들거나 또는 얘를 0으로 만든다. 자, 그러면 x 더하기 2를 0으로 만드는 식이니까 x는 마이너스 2가 되고 또는 뒤에는 2차식은 인수분해가 안 돼 있지. 뭐 어떡하라는 거야? 분해 공식으로 풀란 얘기야. 이 안에 이렇게 3차 안에는 2차가 있다. 그래서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랬더니 마이너스 7입니다. 7i. 그래서 한 실근과 두 허근을 갖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자, 3번은요. 자, 인수분해를 해야 돼요. x와 x제곱 플러스 4는 0. 자, 실수에 대한 인수분해 끝났어. 얘가 0, 얘가 0. 그럼 얼마야? x는 0 또는 x는 풀마 2i예요. 이렇게. 자, 다음 4번. 자, x의 공통인수 묶어서 x제곱 3x 더하기 2. 자, 했더니 다시 한번 인수분해. x에 x 플러스 1,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 자, 그러면 해는 0 또는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2예요. 읽어지죠? 자, 5번입니다. 자, 5번. 인수분해 보입니까? 항 4개짜리의 인수분해이기 때문에 앞에 2개, 뒤에 2개. 자, 그래서 앞에 2개 해봤더니 x제곱으로 묶여서 2x-1. 뒤에 2개, 2x-1. 자, 그러면 2x-1을 공통인수. 자, x제곱 플러스 1에 2x-1은 0. 인수분해 완료. 자, 그러면 x는 풀마 i. x는 2분의 1. 자, 이렇게 해서 한 실근과 두 허근. 보일까요? 자, 3번입니다. x 3승 더하기 8. x 3승 더하기 2의 3승의 인수분해. 3승 더하기 3승의 인수분해. 뭐였어?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만족하는 근 x는 마이너스 2 또는 얘를 0 만드는 근 x는
짝수 근의 공식 a 1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풀마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3이니까 1 풀마 루트 3i 이렇게 되는 게 6번의 근입니다. 다음 7번 x 3승 마이너스 27 x 3승 마이너스 3의 3승이니까 이번에도 3승 마이너스 3승 그러면 a 마이너스 b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은 0. 자, 여기서 나오는 해 x는 3 또는 여기서 나오는 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27은 3 루트 3i 이렇게 되시겠다. 자 8번입니다. 8번 인수분해 뭘까요? 항 4개짜리인데 항 4개짜리인데 자, 요 녀석이 2의 3승이니까 x 3승 3a제곱 b 3ab제곱 자, 요렇게 나와 있는 식이다. 자, 8번 x 3승 3a제곱 b 3ab제곱 b 세제곱 자, 그럼 요 식은 x 플러스 2의 완전 세제곱이니까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라고 하는 3중근을 가져요. 이렇게 이야기. 2차 방정식의 중근, 그냥 중근. 얘는 3중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자, 오메. 사라져버렸어. 너무 나와라. 다행이네. 자, 이번엔 4차입니다. 자, 먼저 이제 인수분해가 다 되어 있는 형태. 자, 그러면 x는 마이너스 3 또는 마이너스 2 또는 1 또는 4. 무난하죠? 자, 4차는 3차보다는 사실 형태가 조금 더 다양하게 나오겠지. 근의 종류가. 그래서 3차 때도 지금 근의 종류가 어땠지? 3차의 근의 종류 한번 다시 정리해볼까? 3차 방정식의 근의 종류. 첫 번째,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경우가 있다. 두 번째 뭐였어? 실근 기준으로. 한 실근과 한 중근. 여전히 다 실근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뭐가 있다? 3중근이 있었다. 3중근. 실근만 있는 경우야. 얘네들이. 실근만. 그럼 허근이 등장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야? 허근이 등장. 한 실근과 두 허근. 이렇게. 3차 방정식에서의 근의 종류는 이렇게 4개입니다. 실근이 없을 수가 없어. 무조건 실근은 하나가 있는 거야. 허근이 있으려면 우리 2개씩 있어야 됐잖아. 그치? 그래서 항상 3차는 이렇게 되는 3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3차가 중요한 거야. 우리가 다뤄야 되는 거야. 얘는 너무나 쉬운 3차야. 서로 다른 세실근. 서로 다른 세실근 뭐야? 인수분해 짱짱짱 된 거잖아. 인수분해 짱짱짱.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3차는 여기 있는 거야. 그래서 3차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자? 1차와 2차로 봤을 때 요 2차를 어떻게 해석할 거니? 3차 안에서도 이 2차를 어떻게 잘 해석할 거니?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요? 그러면 이렇게 되던가 이렇게 되는 거야. 왠지 알겠어?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인데 그 둘이 얘랑 다 다르면 얘가 되는 거고 그 둘 중에 하나가 얘랑 같으면 얘도 될 수 있는 거야. 실근과 중근. 그럼 얘가 중근을 가져요? 그럼 얘가 또 확정이지. 그러면 얘가 중근을 갖는데 걔가 얘랑 같아요? 그럼 얘가 되는 거지. 얘가 허근을 가져요? 그럼 얘가 되는 거야. 그래서 1차하고 2차에 대한 해석을 해야 되겠구나. 그게 머릿속에 딱 들어야 돼. 3차를 풀 줄 아니? 이거 풀 줄 알아? 너무나 기본적인 거다. 3차 푸는 거에 있어서. 항상 1차와 2차로 뜯어서 볼 생각을 해야 된다. 그게 3차를 제대로 우리가 보는 거야. 핵심 포인트 뭔지 알겠어? 3차를 볼 때
그냥 쓱쓱쓱 풀리는 거는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지 않아. 지금 이런 애들은 여러분들을 전혀 어렵게 하지 않아. 허근이 나오든 실근이 나오든 그냥 풀어 제끼는 거 우리가 제일 잘해. 어? 숫자 다 나오고 다음을 풀어라. 제일 잘해. 이거 풀 줄 모르겠어요? 없어 그런 사람. 그런 친구 없어. 미정계수 하나 띵 넣고 야 제가 이렇게 되려면 뭐 해야 되니? 제가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이런 걸 해석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중요해. 항상 신경 써야 돼. 3차는 우리가 어떻게 대비한다고 하지나? 3차는 어떻게 대비하라고? 1차와 2차로 뜯어볼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항상 1차와 2차로 대부분은 다 대입하면 0이 되는 1차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의 게임인 거야 3차는. 자 그러면 4차는 어떻게 될 거니? 4차를 생각해보자. 4차 2차처럼 2차만 봅시다. 2차의 개념을 4차로 여러분들이 연결해야 되는데 2차에서의 근의 종류가 몇 가지였어? 몇 가지였어? 2차 방정식에서의 근의 종류가 몇 가지였어? 세 가지였잖아. 뭐였어? 서로 다른 두 실근, 중근인데? 중근, 서로 다른 두 허근인 거야. 그래프랑 연결해서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직 4차 그래프는 모르는데, 우리 수학에서 말하는 실근은 항상 교점입니다. 실근은 교점이에요. 방정식의 실근, 는영의 실근은 x축이 y는 0이라고 하는 직선이란 말이야. y는 0하고 만나는 교점이 두 개야. 근이 두 개야. 교점이 하나야. 그럼 근이 하나야. 교점이 없어. 그러면 근이 없어. 무슨 근이 없어? 실근이 없는 거야. 그러면 안 만날 때마다 무조건 허근 두 개가 나오는 거야. 안 만나. 그러면 4차는 어떻게 생겼냐면 말이야 얘들아. 4차는 일반적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4차는. 그럼 얘가 x축이랑 만나려면 최대한 몇 개 만나? x축이랑 만나려면? 최대한 몇 개 만나? 이렇게 만나. 실근 몇 개? 4개. 실근이 4개. 어? 이런 상황부터 시작하는 거야. 실근 기준으로. 실근이 4개. 그럼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뭘까? 근이 몇 개일까? 근이 교점 몇 개야? 3개잖아. 그럼 근이 몇 개야? 3개인 거야. 무슨 근이 3개야? 실근이 3개인 거야. 그러면 서로 다른 근 하나, 둘, 이게 중근인 겁니다. 중근. 자, 써볼게요. 자, 그러면 x-a, b, c, d. 자, 이렇게 나오는 애가 서로 다른 내실근 형태의 인수분해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그럼 이렇게 된 건 누구냐? 실근이니까 하나, 둘, 누군가가 중근일 수 있다. 예상되죠? 그러면 둘 다 제곱일 수도 있나요? 중근만 2개일 수도 있죠? 이렇게 되는 거야. 실근 기준으로. 그래서 실근 기준으로 볼 때는 서로 다른 4개냐? 그 중에 중근이 하나 있냐? 중근이 2개 있냐? 실근 기준으로. 자, 그러면 이렇게 만나는 거는 지금 교점 몇 개 만났어? 2개. 실근 몇 개? 2개. 실근이 2개야? 그럼 나머지 2개는? 허근. 허근이 나오려면 몇 개씩 나와? 2개씩 나와야 되잖아. 허근은 하나씩 못 나오잖아. 허근은 항상 나오려면 2차에서 2개.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이랑 허근을 대표하는 식을 그냥 이렇게 쓰는 겁니다. 여기서 판별식이 0보다 작은 2차랑 붙어서. 실근 2개, 허근 2개. 허근은 나오려면 항상 몇 개씩? 2개씩.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2차는 근이 나오려면 2개네. 맥시멈. 그러니까 실근도 2개, 허근도 2개잖아. 3차는 근이 나오려면 몇 개야? 3개. 그런데 허근만 3개가 없다 그랬잖아. 왜? 허근을 나오려면 2개씩이니까. 그러면 3개 중에 허근이 2개 나와? 그럼 나머지 하나 무조건 실근이라고. 그럼 4차는 근이 몇 개까지 나와? 4개. 그럼 허근이 몇 개까지 나올 수 있어? 4개 나올 수 있지. 2개, 두 쌍. 그래서 4차는 허근만 나오는 2차 둘이 나올 수가 있는 거야. 4차는. 그래서 실근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는 거야. 안 만날 수가 있는 거야. 4차가.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푸는 데 있어서는 여기까지 다 알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알고 있는 게 근의 종류가 이런 게 있구나. 자, 그러면 4차를 정리하면 실근만 다시 정리해봐. 실근만 생각해봐. 실근만 있어. 무조건 만나. 자, 그러면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가질 수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중근이니까 서로 다른 두 개랑 중근 하나를 가질 수 있다. 중근만 두 개를 가질 수도 있다. 실근 기준으로. 자, 그럼 허근이 등장하는 순간 실근이라고 하는 개가 하나든 중근이든 허근은 두 개씩 생긴다. 그러니까 허근이 두 개든가 허근이 네 개든가. 허근은 두 개든가 네 개든가. 나머지는 실근. 허근이 두 개면 나머지 실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든 중근이든 하겠지. 이렇게 된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자, 그럼 여기까지 이야기한 거에서 선생님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들이 3차 방정식을 풀고 4차 방정식을 풀 때는 그냥 근이라고 하는 말이냐 실근이라고 하는 말이냐를 구별하면서 보셔야 돼. 응? 3차 이상부터는. 다음 3차 방정식의 모든 근의 합을 구하세요. 이 문제랑. 다음 3차 방정식의 실근의 합을 구하세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질문인 거야. 특히나 4차에서. 특히나 4차에서는 다음 4차 방정식의 모든 근의 합. 다음 4차 방정식의 모든 실근의 합. 무지하게 다른 겁니다. 엄청 낚여 이거에. 용어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점점 고학년이 가면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차수를 말하는 거. 다음에 2차 부등식에서, 다음에 부등식에서 이런 말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다음에 방정식에서의 근의 합이냐 실근의 합이냐 이거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왜 차이점이 있는 건지 이해되죠? 이거 익히시라고 지금 근의 종류를 떠든 거야. 그냥 근이냐 실근이냐 어마어마하게 다른 거다. 자 봅시다. 1번 실근 4개. 자 이번에는 2차와 2차야. 자 얘는 인수분해 돼 안 돼? 앞에 거는 인수분해가 됩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뒤에 거는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2번의 근은 x는 앞에 1 또는 2. 자 뒤에 있는 근은 근의 공식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이렇게 해서 실근이 4개군요. 자 3번은 인수분해하면 x제곱에 x제곱 마이너스 2. 자 여기에 x는 0이라고 하는 중근과 그 다음 x는 풀마 루트 2예요. 이렇게 되는 게 3번. 자 4번은요. 자 x 4승 마이너스 1은 제곱 플러스 1 제곱 마이너스 1. 그게 한 번 더 인수분해. 자 이렇게 되는 거 보이죠? 그래서 x는 풀마 i라고 하는 허근 2개랑 실근 2개를 가질 수도 있다. 자 5번. 자 일단 x로 묶었다. 3 2, 1, 12. 자, 한번 다음에 요 4개 항을 인수분해 하세요. 자, 4개 항 보니까 앞에 2개, 뒤에 2개 묶이네. 자, 앞에 2개가 x제곱에 x-3. 뒤에가 마이너스 4로 x-3. 그 앞에 x. 자, 그러면 x-3으로 묶어서 x-3. x제곱 마이너스 4니까 풀마 2는 0. x는 0, 3, 풀마 2. 이렇게 서로 다른 실근 4개. 자, 다음 6번은요. 자, 역시 항 4개짜리인데 앞에 있는 둘이 x 3승으로 묶여요. 자, 뒤에 있는 2개 항이 x-2. 그러면 x-2에 x 3승 플러스 1이니까 자, 여기에 앞에는 그대로 두고 뒤에서 x 3승 플러스 1. 자, 이렇게 인수분해 되니까 여기서 실근, 허근 2개. 이렇게 뽑아지겠다. 풀어라! 근을 구해라! 어려운 거 없죠? 여기서는 그냥 그대로 하면서 이런 해들의 종류가 있구나. 이런 걸 익힌다는 소리예요. 자, 본격적인 필수 예제. 제가 끊었다 합시다. 자, 인수 정리를 이용한 3차와 4차 방정식의 풀이. 자, 인수 정리가 뭐였다? 대입하여 0이네를 찾는다. 그게 핵심이지, 그치? 자, 그러면 일단 제일 첫 번째 여러분들이 찾는 요령은 개수들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3, 7, 4. 둘 더하면 7이 나오네, 그치? 그러면 7과 마이너스 있으니까 부호가 다른 x를 찾는다. 이런 게 요령인 거예요, 사실. 보고서 대입을 하려면. 그럼 x는 1인 거죠? 그래서 x에 1 대입하면 되니까 3차항, 2차항, 1차항, 상수항. 자, 조립제법 할 때, 자, 요거 실수하지 마시고, 자, 1 대입하면 0이다.
그래서 0이 나왔으니까 맞다. 자, 그럼 요게 3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의 2차식이니까 자, 여기서 1, 3, 2, 2 마이너스 플러스로 인수분해가 되면 최종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3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됐다. x는 1 또는 x는 2 또는 마이너스 3분의 2예요. 되겠죠? 자, 2번입니다. 자, 4차식이라 4차. 자, 역시 개수를 보면서 뭔가를 좀 도모를 해야 되는데 자, 여기 6이라고 하는 수하고 5라고 하는 수가 제일 큰 수인데 부호가 반대니까 나머지 애들로 5 쪽에 2를 더해주는 마이너스 2를 만들고 6에다 1 더해주면 되겠다. 이런 걸 단소로 해서 보면 여기 이제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여기 마이너스 7이니까 더해서 0이 나오는 역시 1 대입하면 0이 되는 그런 식인 겁니다. 4차항 3차항, 2차항, 1차항, 상수항. 자, 1 대입하면 0이다. 1, 2, 3. 에? 틀렸네? 아, 3, 2, 1, 0. 어디지? 어디 틀렸지? 이거 마 3이야. 0, 0, 마 1, 마 1, 마 6, 마 6, 0.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요게 x 3승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니까 여기서 한 번 더 대입하면 0인 거. 얼마일까요? 2 대입하면 0이죠? 8 빼기 2 빼기 6. 자, 2 대입하면 0이니까 자, 요 식에서 2를 대입하자. 1, 2, 2, 4, 3, 6, 0. 자, 그러면 요게 다시 또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인데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인수분해 안 되니까 최종 인수분해식을 쓴다면 여기서 첫 번째 찾은 인수, 두 번째 찾은 인수, 나머지 목. 자, 이렇게 쓰는 게 원칙이긴 한데 우리가 실전에서 여기까지 쓸 필요 있다 없다? 당연히 없죠. 실전에서는 해를 구하라 그러면 자, x는 1이고요. x는 2고요. 자, 여기에서 근의 공식, 짝수근의 공식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풀마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예요. 자, 이렇게 해를 뽑아주면 되겠지. 인수분해를 다 쓸 필요는 없다. 자, 확인 체크. 충분히 할 수 있을 거고요. 자, 조금 이제 귀찮아 보이는 고차 방정식입니다. 다음에 방정식을 풀어라. 자, 1번. 뭐가 보입니까? x제곱 더하기 4x라고 하는 공통 부분이 보여요. 그러면 이제 공통 부분이 보이면 치환을 할 건데, 자, 그래서 치환의 방법이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x제곱 더하기 4x 정도를 a로 바꿔주면 자, a 더하기 5의 제곱 빼기 12a 빼기 40은 0입니다. 이런 식이 나오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똑같은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만큼을 치환한 게 아니라 얘를 만약에 치환해보자. 자, 두 번째,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5라고 하는 애를 a로 치환을 하게 되면 x제곱 더하기 4x 자리에는 a 빼기 5를 대입하면 되겠다. 항상 똑같은 걸 찾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a의 제곱 마이너스 12의 a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0은 0입니다. 라고 하는 요 두 가지의 치환 방식이 있는 거야. 차이점 알겠니? 하지랑은 뭐가 더 편하겠니? 1번과 2번? 굳이 찾자면? 2번이 편하겠지. 얘는 완전 제곱을 전개해야 되는 애고 얘는 1차를 전개하면 되는 애잖아. 그러니까 치환을 하는 데 있어 우리가 수학에서 치환을 하는 건 복잡한 걸 간단히 하는 게 목적인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x제곱 더하기 4x가 보인다 그래서 이 녀석만 틀린 게 아닌데 이 녀석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식으로 자 치환을 해서 정리하면 a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60 마이너스 40 자, 그러면 20 마마 자, 이렇게 해서 a가 2 또는 a가 10입니다. 그럼 a가 누구였니?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5였다. 마이너스 2.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5였다. 마이너스 10. 자, 이렇게 해서 이 녀석이 다시 한번 1, 3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얘도 5하고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자, x는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3 또는 마이너스 5 또는 1입니다. 라고 하는 서로 다른 내실근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거다. 자, 2번 보러 갑시다. 자, 2번은요. 1차. 전개 요령이 뭐였어? 적당하게 둘둘 전개하는 거였지? 자, 상수항이 똑같도록 이렇게 해서 5 맞추고 5 맞춰서. 자, 그러면 x 더하기 1과 더하기 4를 전개하면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4. 가운데 있는 거 두 개,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6. 마이너스 120은 0. 자, 이것도 역시 이제 치환을 하자. 자,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을 공통으로 치환을 해주는 것도 있고, 마찬가지로 얘를 a라고 치환하면 얘는 a 더하기 2가 되겠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네? 그럼 나는 이제 얘를 a로 치환할게요. 그래서 얘가 이제 a 더하기 2다. 그러면 a제곱 더하기 2a 마이너스 120은 0이 돼서 10 곱하기 12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a가 10 또는 a가 마이너스 12. a가 10 또는 a가 마이너스 12. a가 뭐였니?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4였다.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4였다. 16은 0. 자, 그러면 이 녀석은 6과 1 풀마로 인수분해 되니까 x는 마이너스 6 또는 x는 1이 되고, 자,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죠? 이거 맞니, 이게? 그럼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39. 39i예요. 이렇게 근을 찾아주면 되겠다.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에서 많이 봤던 애이기 때문에 문제 풀이가 낯설지 않을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아까 4차 방정식의 독특한 식 중에 이 복 2차 방정식입니다. 복 2차식의 인수분해 역시 이번 중간고사 범위에 있던 애이기 때문에, 자, 4차항, 2차항, 상수항 이렇게 짝수차항과 상수항만으로 만들어진 식을 우리는 복 2차식이라고 하고, 이렇게 생긴 걸 복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뭐부터 한다? 스몰 x제곱을 스몰 x 4승을 각각 이렇게 차수를 줄이는 게 첫 번째 할 일이었어요. 자, 1번식 x제곱 빼기 3x 빼기 4는 0을 만들어서 인수분해가 되면 오케이, 쉬운 거. 마이너스 4와 플러스 1로 인수분해. 그러면 원래대로 돌려놓자. 스몰 x제곱으로 돌려놓고, 자, 여기서 근을 뽑아야 되는 거니까, 자, x는 풀마 2 또는 x는 풀마 i. 다음 문제는 두 번째 식이죠. 자, 라지 x제곱 더하기 라지 x 플러스 1을 했더니 이렇게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완전 제곱을 만들어주는 거였지. 그러면 여기 1이 있으니까 완전 제곱이 되려면 몇 x가 돼야 된다? 2x가 돼야 되죠. 그래서 라지 x를 하나 더하고 빼야 되는, 여기를 빼기를 만들어서 앞에 있는 거 완전 제곱. 자,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스몰 x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제곱. 자, 이렇게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식을 만드는 게 요 보기차 방정식에서 조금 귀찮은 형태였지. 합, 차. 자, 인수분해가 완료가 됐습니다. 자, 따라서 x는, 자, 여기서 나오는 허근 2개, 여기서 나오는 허근 2개. 자, 그러면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3i 또는 두 번째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해서 서로 다른 허근을 4개만 갖는 경우도 있음. 이렇게 해서 근을 찾을 수가 있겠지. 자, 보기차 방정식까지 이제 기본적인 고차 방정식의 풀이를 다 보셨어요.
어떻게 푸는지 어려운 거 있었나? 다 되겠나? 여기까지는 우리 귀찮게 하고 어렵게 하면 안 돼. 자, 이제 본격적인 고차방정식 고유의 중요 문항들이 들어옵니다. 자, 4번, 5번. 자, 일단 문제에서 느껴보세요. 뭐 하래?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얼마일 때 나머지. 4차의 두 근이 얼마일 때 나머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방정식에서는 근이 얼마일 때 하면 뭐 하라는 거야? 대입을 하라는 거지. 자, 그러면 첫 번째는 3차 방정식에서 A 빼고 다 알아. 근데 한 근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하는 순간 A를 구할 수 있겠다. 오케이? 예상될까? 그럼 A를 구하고 나면 나머지 근 구하는 거. 무난하겠죠? 자, 그러면 A를 구해야 되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플러스 3A는 0. 자, 이렇게 놓고 나면 자, A는 2입니다. 자, 그럼 A가 2니까 주어진 식의 모습이 뭐니? X 3승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6은 0인 거야. 자, 그러면 나머지 근을 구하려면 조리제법. 자, 3차항, 2차항, 1차항, 상수항. 자, X에 마이너스 1이 근이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 자, 그러면 나머지 두 근을 갖는 2차 식은 예지요. 그래서 x 플러스 1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6으로 인수분해가 됐는데 나머지 두 근을 갖는 식은 요 2차의 질문이다. 나머지 두 근의 곱이 얼마니? 했으니까 a분의 c 6입니다. 자, 무난합니까? 되겠어? 자, 똑같은 문제인데 지금 얘를 조금 다르게 풀어도 될까요? 이런 거 다르게 풀어도 될까요? 자, 요 과정을 한번 요렇게 한번 비교해 볼게요. 한 근이 마이너스 1일 때를 우리는 대입하면 0입니다인데 한 근이 마이너스 1입니다를 조립제법으로 바로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거야. 자, 그러면 3차항, 2차항, 1차항, 상수항.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뜻이니까 자, 여기 이제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것도 알아볼까? 그러면 얘가 0인 거지. A가 2인 게 필요하면 대입해도 되고 이렇게. 그러면 A가 2니까 이게 X제곱이고 1차 항계수고 상수항이니까 나머지 두 근의 곱은 6입니다를 이거 조리제법 한 표 하나에서 해결할 수도 있다는 뜻인 거야. 굳이 이런 과정 A를 구해서 대입하지 않아도 할 수 있음. 문자가 하나고 대입할 값이 편하니까. 알겠니? 자, 이걸 가지고 이제 2번을 다시 보세요. 4차 방정식의 두 근이 1과 마이너스 1일 때. 요번 시험에서 얘는 우리에게 어떻게 질문이 나왔어? 다음에 4차 식이 x-1과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질 때 이렇게 나와있던 문제랑 정확하게 같은 게 되겠지? 그럼 얘네 우리 어떻게 풀었니? 1 대입한 게 0이고 마이너스 1 대입한 게 0이니까 A, B의 관계식 두 개 만들어서 풀어도 되지만 이렇게 문자가 뒤쪽에 있으면 어떻게 푸는 게 편하다 그랬어? 4차항, 3차항, 2차항, 1차항, 상수항.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 1, 1, 1, 마일, 마일, 0, 0, A, A, A 더하기 B는 0. 그 다음 얘가 마이너스 1,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 a 마이너스 2는 0. 그래서 a는 2가 되고요. b는 마이너스 2가 돼요. 자, 우리가 고차식의 인수정리에서 인수분해에서 푼 건 이거였단 말이야. 문제가 뭐였어? 나머지 두 근의 합을 구하세요. 그럼 나머지 두 근의 합 여기서 읽을 수 있어야지. 마이너스 a분의 b. 답은 2인 거 알겠니? 그러니까 조립제법 표만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이제 방정식을 풀고 있지만 이 고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앞에서 고차식의 인수분해를 공부한 겁니다. 고차식의 인수분해. 인수분해는 방정식 풀려고 배워요. 우리가 2차 인수분해 한 다음에 2차 방정식 풀었었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푸는 안에
인수분해가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인수정리의 내용을 가지고 고차식을 인수분해할 거니까 방정식을 풀지만 안에서 요 조립제법을 가지고 그냥 충분히 앞에 내용대로 풀 수도 있음. 같은 질문, 같은 내용이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계속 가야 된다. 하잖아, 이해되겠어? 쏴쏴. 맛있어, 레드불? 너 카페인 음료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니? 그거 안 먹으면 졸려? 그거 먹고 지금 안 졸리면 밤에도 못 자는 거 아니야? 먹어도 졸려, 그럼 왜 먹어? 덜 졸려. 진짜 확실해? 먹어도 졸리는 거면 너 카페인 안 받는 건데?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아. 자, 패스이지 5번입니다. 여기까지 푸는 시간을 드려도 되는데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갈게요. 자,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도록 정말 중요합니다. 자, 오늘 문제 지금 처음으로 별표 나왔어요. 3개짜리. 아까 우리 수업 시작하기 전에 뭐라 그랬어? 이런 거는 빨리 푸는 연습 미리 해놓으라 그랬지? 3차 방정식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뭐라 그랬지? 1차와 2차로 나누어 놓고 그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지. 자, 대입하면 0이 되는 게 항상 있다 그랬어요. 반드시 있다 그랬어요. 얼마 대입하면 0입니까? x 얼마 대입하면 0이야? x에 대입을 해야지. x에 얼마 대입하면 0이야? x에 얼마 대입하면 여기다가 2p랑 곱하고 2p 더하면 0이 나와? p만 봐, p만. p도 사라져야 돼, 0으로. 그럼 여기가 2p가 있잖아. 그럼 앞에 몇 p가 있어야 돼? 마이너스 2p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더해서 0 되려면. x에 얼마 대입한 거야? x에 얼마 대입해서 곱하면 이게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1 이렇게 찾는 거야.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 0이다를 찾는 거야. 마이너스 1 대입해야 0이다를 찾는 거야. 찾았어? 더 마셔야 돼? 졸린데? 자, 다시 P, Q, K, A 막 숨어 있지만 이렇게 문자가 나와 있는 거 오히려 잘 보일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 문자 자체가 사라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2px 더하기 2p가 0이 되려면 x에 마이너스 1이구나 이런 것만 캐치해도 된다는 얘기야. 웬만하면. 문자만 보면 된다고 무슨 뜻인지 알겠니? 근데 간혹 가다가 이걸로 안 되는 경우가 생겨. 어쩌다가 그건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대부분은 문자만 보면 된다. 자, p에 얼마 대입하면 0이다? 마이너스 1이다. 3차항, 2차항, 1차항, 상수항. 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은, 대입하면 0이다. 자,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요 식은 지금 1차와 2차로 요렇게 왔다. 여기서 이제 해석이 중요하다. 그러면 다음에 요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도록 중근을 가지려면 지금 요 식에서 중근을 가지려면 두 가지의 형태가 있음을 이해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애가 중근이다. 두 번째는 얘 말고 요 식 자체가 중근이다.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거예요. 중근이 되려면. 그래서 요 2차 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그 중에 한 근이 마이너스 1인 경우. 그 다음 요 2차 식이 자체적으로 완전 조급해서 중근을 갖는 경우. 두 가지가 있음을 이해하셔야 돼요. 충분히 이해되니? 다시. 다음에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도록 이 문장을 보는 순간 여기까지가 예상이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연습을 하시라고. 중근을 갖는데 어떡하지? 일단 해볼까? 그러고 나서 여기에 중근을 갖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 채로 멈추면 안 된다고. 다음에 3차가 중근을 갖도록 그럼 여기까지가 예상이 되게 복습하시라고. 그게 아까 이야기한 시간을 줄이는 방법인 거야. 이게 아주 중요한 기본이 되는 문제인 거야. 여기서 더 변형돼서 나갈 거거든.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3차 방정식을 풀 때는 우리가 어디를 항상 대비하자? 1차와 2차로 인수분해 된 요 식을 해석하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풀어야 되는 접근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중근이야? 1차하고 2차로 인수분해 될 건데 중근이야? 그럼 얘가 앞에 있는 애랑 같은 근을 갖는다. 또는 얘 자체로 중근을 갖는다. 이 두 가지를 충분히 우리가 익혀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방식의 이 녀석을 풀려면 어떻게 풀라는 거지? 이 안에 누가 있다? x 더하기 1이라는 인수가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요 식에다가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이 될 거다. 요게 첫 번째 풀인 거야. 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인수를 갖고 있어. 얘가 중근이야. 그럼 그 중에 한 근 여기 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을 갖고 있구나. 그렇게 해서 p가 마이너스 1이구나. 자, 그러면 이 두 번째는 어떻게 풀라는 거야? 두 번째 풀이는 얘가 자체적으로 중근을 갖고 있구나. 그럼 뭐 하라? 뭐 해라? 뭐 하라? 판별식이 0인 거지. 2차가 중근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의 c가 0이다. 그래서 p가 8분의 1입니다. 이렇게 p 값이 두 가지가 나옴을 이해를 하십니다. 이해되겠니? 이해됐니? 이해됐니? 자, 보여야 돼.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도록 어떻게 하라고?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도록 무조건 대입하면 0이 되는 애가 있다. 있어야 된다. 얼마 대입하면 0이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이구나.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이구나.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이구나.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구나. 이거 찾아야 된다고 이거. 당연히 찾아야 된다. p가 있어도. 자, 그러면 얘를 조립제법을 했더니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p였나?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얘가 중근을 가져려면 또 뭐가 있다? 이 녀석이 첫 번째는 x는 마이너스 1을 해로 갖는다. 두 번째는 판별식이 0이 자체적으로 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나눠지겠구나. 이게 이 문제의 포인트들이고요. 자, 비슷한 스토리들입니다. 다음에 방정식이 중근을 갖도록 똑같아요. 일단 뭐가 찾아져야 돼? 대입하면 0이 되는 x를 찾아야 돼. 얼마 대입하면 0이야? 얼마 대입하면 0이야, 하진아? 동그라미 쳤잖아! 얼마 대입하면 0이야? 1 대입하면 0이야? 1이라 그런 거야? 가려져서? 미안해. 영구야! 얼마 대입하면 0이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이야. 들어와 보여? 얼마 대입하면 0이야? 자, 대입하고 나면 중근이니까 완벽히 똑같고요. 자, 그럼 얘는 허근의 가지인데 그럼 뭔 소릴까? 지금 얘 얼마 대입하면 0이었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이었잖아. 그러면 얘가 x 플러스 1과 2차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허근에 갖는다. 그 다음 어떻게 풀어? 요 2차가 허근에 가질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여기서 이걸 쓰라는 거야. 3차지만 요거 찾고 나면 2차 풀이라는 거야. 그걸 늦게 찾고. 자, 세 근이 모두 실수가 되도록 뭔 소리야? 세 근이 모두 실수가 되도록 뭔 소리야? x 얼마 대입했어? 마이너스 2 대입하면 0이래? 그럼 x 마이너스 2에 2차는 0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 실근 하나 나왔으니까 여기도 실근을 가져라 소리네. 이게 실근을 가져라 소리네. 그럼 뭐라고 푸는 거야? 판별식이 0, 2 이상 이렇게 풀어요. 개수가 아니라 실근이니까. 그래서 이 안에서의 2차의 풀이를 느껴라. 자, 6번입니다. 어떤 정육면체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각각 4씩 늘리고 높이를 2 줄였더니 부피가 이것인 직육면체가 되었다. 이때 처음 정육면체 한모서리의 길이를 구하세요. 자, 식을 세워서 푼다라고 하는 활용 문제는 알겠죠? 처음에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x인 정육면체가 있었대요. 자, 그걸 가지고 가로와 세로는 4씩 늘리고 가로를 4 늘리고 세로를 4 늘리고 이거 세로가 아니고 높이구나. 세로를 4 늘리고 높이를 2 줄였더니 자, 이렇게 직육면체가 되었다.
자, 그러면 이때 128인 직육면체가 되었다. 가로 길이는 4 느리고 세로 길이 4 느리고 높이는 2줄이었어. 자, 가로 세로 높이씩 나오죠? 자,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는 128. 자, 식 이해됐습니까? 요때도 사실은 얘를 원래 정석대로는 쫙 전개한 다음에 넘겨서 풀어야 돼. 그런데 이럴 때 요령이야. 전개해서 풀 수 있을 거니까. 어떤 128이 어떤 제곱과 누군가로 곱해진다며. 6 차이 나는 두 수를 찾으라는 거야. 그럼 128을 만약에 인수분 해보자. 그럼 얘가 64 곱하기 2잖아. 어? 그럼 얘가 8의 제곱 곱하기 2잖아. 그럼 얘를 8의 제곱 곱하기 2라고 쓸 수 있는가 이렇게 보는 거야. x가 얼마면 8의 제곱이 돼. 4. 그럼 2가 되네? x는 2네. x는 4네. 이렇게 찾는 게 요령인 거야. 다항식에서. 이게 숫자가 크면 인수분해도 힘들어요. 우리가 뭐 찾는 거였어? 원래 대입하면 0이 되는 거. 얘 약수 찾는 거였죠.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 한번 볼까? 자, x제곱. x 플러스 4의 제곱. 자, 이걸 풀어야 되는 게 정석이라고. x 3승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8x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16x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128은 0. 다음에 x 3승 플러스 6x제곱 마이너스 160은 0. 자, 이제 대입하면 0인 걸 찾아야 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아까 128을 소인수분해서 찾는 게 보이면 훨씬 쉽겠죠? 그런 뜻인 거예요. 여기서 어차피 해야 되는 건 160의 약수 1, 풀마 1 아니고 풀마 2 아니고 풀마 4 이렇게 가야지 찾아지는 거예요. 정석대로는 이렇다. 자, 여기까지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교과 외가 나왔는데 말 그대로 교과 외니까 요거는 나중에 필요하면 할게요. 해보세요.